안녕하세요. 고찬태 PD입니다. 오늘 얘기 드릴 주제는 제페토입니다. 제페토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메타버스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제페토 얘기는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네이버의 뭐 손자 회사라고 알려져 있는 네이버 Z인가? 예, 예, 예. 예, 네이버 Z라는 회사에서 하는 서비스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거의 국내,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유일한 메타버스 서비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뭐 그 서비스라든지 뭐 다른 어떤 회사들에서 본인들이 메타버스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볼 때 아니 뭐 메타버스를 한다고 뭐 추구하는 게 그렇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게 메타버스 서비스인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메타버스라고 얘기하는 그런 개념, 일반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때 거의 뭐 국내 서비스 중에는 유일하고 독보적인 서비스가 아닌가, 제페토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페토가 처음부터 이런 이제 서비스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제페토는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아바타 서비스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특정 이제 뭐 소비자, 컨텐츠 소비자가 자신의 얼굴을 이제 아바타를 만들고, 그게 사실 주가 됐던 거죠. 그래서 만든 아바타를 뭐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해서 보여주고 아바타를 꾸미고 하는 그런 게 주된 그런 서비스였다가, 메타버스라는 게 굉장히 이제 유행은 아니죠. 뭐 유행이라고까지 얘기하기 그런데, 메타버스라는 말이 많이 들리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제페토가 거기에 뭔가 올라탄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제 꽤 많았고, 그거 가지고 뭔가 메타버스 환경을 만들기가 다른 서비스에 비해서 훨씬 쉬웠고, 그 다음에 이 메타버스, 그러니까 제페토가 만든 이 메타버스라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이용자들 숫자가 상당수 됐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계속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메타버스 얘기를 할 때 예로 많이 드는 해외 이제 주로 지금 현재 메타버스 서비스 중에 의미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뭐 포스나이트라고 하는 거 하고 뭐 노블록스 뭐 이런 게 얘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국내에서 노블록스 얘기를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포트나이트가 국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게임이 아니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메타버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 아바타의 자유도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높다고 보여지지 않고, 사실은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게임, 전투를 하는 게임하고 약간 유사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거를 메타버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뭐 이상하다고 생각을 뭐 하셔서 그런지, 포트나이트에 대한 예를 들면서 메타버스 얘기를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블록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메타버스 얘기를 할 때는. 그런데 이제 사실은 포트나이트를 왜 메타버스 서비스를 얘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얘기했냐고 하는 거는 뭐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개념에 어떻게 가깝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걸까? 단순히 3D 아바타가 그 가상 공간에서 뭔가 움직이고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로 메타버스라고 딱 부르기에는 조금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이런 SNS 서비스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아바타라는 거를 이제 매개체로 마치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직접 뭔가 서로 소통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인 거고, 거기에 많은 이용자들이 들어가서 소통을 해야만 이게 메타버스로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메타버스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고, 저는 이용자가 최소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은 돼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트나이트가 뭐 전 세계적으로 뭐 2억 명인가 뭐 2억 명이 넘는 뭐 그런 사람들이 3억 명이었네. 제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뭐 노블록스도 한 2억 명 되는 그런 사용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제페토도 거의 2억에 가까운 이용자를 확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이용자 중에 뭐 거의 90% 이상이 해외 이용자들이고, 굉장히 젊은 뭐 Z세대하고 Z세대보다 더 어린 알파 세대도 있지만, 이런 친구들이 이용을 한다 라고 해서 제페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제페토는 최근에 굉장히 메타버스적인 모습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제가 뭐 국내 서비스 중에는 거의 유일하고 굉장히 독보적으로 보이는 그런 서비스다,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전에 메타버스 자회사인 스노우라는 회사가 이 제페토 외에도 뭐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를 했었는데, 그 보신들이 했던 스노우는 조금 주춤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제페토가 사실은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앱을 깔고, 저도 이제 제페토 앱을 쓰고 있는데, 보는데, 야, 이 동아일보 기사에는 정치인들도 이 제페토에 이제 아마 아바타를 만들어서 들어왔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페토 얘기를 할 때, 이제 앞에서 제가 그 사용자가 2억 명이 넘고, 그다음에 90%가 해외고, 뭐, 그렇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게, 그런 사용자를 확보한 가장 큰 이유는, 이게 게임도 아닌데, 그러니까 게임이 성공해서 그 정도의 전 세계의 뭐 유저를 확보하는 거는 뭐 가능한 일이지만, 이 제페토는 사실 물론 게임적인 성향도 약간 있지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명 게임에 비해서는 게임성이 높은 건 아니죠. 막 재밌게 게임을 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실제로 가상 공간에서 뭔가 서로 만나서 뭔가를 해보고 이러니까, 게임의 재미로 따지면 뭐 다른 유명 게임에 비해서 그렇게 게임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제페토가 2억 명 가까운 그런 이용자를 확보를 하고, 그게 해외 90% 이상의, 그러니까 국내 사용자보다 해외 사용자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예, 그렇게 왜냐? 그러면 제페토는 사실 초기에 아바타 서비스를 할 때부터 K-팝 스타들을 활용하는 마케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많은 투자를 했죠. 그래서 제페토의 뭐 엑소라든지, 그다음에 뭐 블랙핑크, 트와이스, 이런 연예인들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이제 이 해외에 있는 K-팝 팬들이 직접 소통하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이런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K-팝 스타들과. 근데 이제 제페토에서 약간 대리만족이라고 해야 되나? 가상의 그 사람들의 아바타하고 자기가 뭔가를 같이 한다, 같이 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 서비스가 성공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네이버는 전에 브이라이브라는 서비스를 하면서도 비슷한 그런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브이라이브가 초창기에는 뭐 일반 분들도 할 수 있고, 뭐 지금도 할 수 있나요? 근데 주로 사실 유명한 K-팝 스타들하고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브이라이브 하면 국내 시청자도 있지만, 해외 K-팝 스타들을 좋아하는 그 팬들이 굉장히 많이 브이라이브를 보고 있고, 그래서 브이라이브가 상당히 성공을 했죠. 브이라이브는 아주 유명한 A급이라고 봐야 되나? 하여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K-팝 스타들은 네이버에서 뭔가 본인들이 이제 요청을 해서 이제 아무래도 출연료도 주고 그리고 막 돈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일종의 마케팅용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인기가 그렇게까지 뭐 있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K-팝 스타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는 이런 아이돌 그룹들은 본인들이 그냥 거기에 자기가 직접 이걸 준비해서 해야 되는
그런 형식으로 했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굉장히 K-팝 스타 중에 빅스타들을 활용한 마케팅을 VIV가 했고, 제페토도 비슷하게 그런 이제 전략을 써서 브이라이브처럼 제페토가 해외 K-팝 팬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그런 서비스가 된 거고, 일단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일정 정도 수준 이상의 숫자가 확보되면, 서비스라는 게 대부분 그렇지만 그 서비스로 새로운 걸 많이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페토는 굉장히 메타버스라고 저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하는 이제 이용자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용자들이 진짜 들어와서 굉장히 체류하는, 이용하면서 뭐 이용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그때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이용 시간이 되게 길고 정말 이용을 많이 하고 그러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갖고 있는 정보, 제 현재 갖고 있는 정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국내에서 성공적인 서비스고, 요거 이제 스타들을 주로 하는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이걸 해서 이런 YG라든지 SM 뭐 이런 회사들이, JYP 회사들이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굉장히 미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제페토에 다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페토가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이제 그 회사들이 생각을 한 거니까, 사실 제페토가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될 것 같고, 국내에서는 어쨌든 메타버스 서비스 중에 가장 독보적인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는 서비스고, 앞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한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내게 될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면서 자연스럽게 수익 모델도 만들어내게 되면 굉장히 막강한 서비스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페토 앱을 깔아서 해보시면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 제페토 스튜디오라는 거를 이제 PC에 깔아서 하시면 제페토에 자기가 뭐 이제 패션 용품이라든지 뭐 이런 걸 만들어서 실제로 뭐 돈을 벌 수도 있다고 하는데, 돈을 막 버는 사람이 있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참여도 이제 자기가 그 안에서, 메타버스 안에서 뭔가 그런 창작물들을 만들어내고 그걸로 돈도 벌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져 있고, 뭐 자체 코인도 좀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들어가면 굉장히 놀거리들이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풍부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거저거. 근데 저는 이제 들어갔다가 좀 약간 쑥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이가 들었나 봐요. 예, 이게 아무래도 좀 젊은 친구들이 많으니까 같이 잘 노는 게 좀 어색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뭐 의미 있고 앞으로 기대해 볼 만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저도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조금씩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관심 있는 분들은 깔아서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제페토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여기서 얘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